화성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에 있는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경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한 해가 저물어가는 길목에서 1년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2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우리 화성시 의회가 시민의 대외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애정어린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으로 힘이 되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성시 의회는 올 한 해 동안 민심은 의회로, 의회는 민의로라는 의정부호 아래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 시민의 바람을 실현하는 의회가 되기 위해 당면한 수많은 현안들을 해결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해왔으며 의원발에 조례안 99건을 포함하여 총 246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근본 임시회에 진행되는 추경 예산안을 포함하여 4차례의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왔습니다. 또한 화성특례시 준비연구회 등 4개의 연구 모임을 구성하여 지역 발전과 정책 연구를 위해 부단한 의정 활동을 펼쳤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중복 지적사항을 포함하여 총 1362건의 시정요금의 건의를 통해 견제와 감시라는 의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41건의 5분 자유 발언과 9건의 시정 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정책 방향과 추진 사업이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진해 왔습니다. 올 한 해 변함없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의 도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바쁜 시정 업무 가운데 의정활동에 성실히 협조해 주신 정명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화성 시민 여러분, 얼마 전 우리 화성시가 드디어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5번째 인구 100만 도시에 진입하였습니다. 화성시 의회는 핑넷이라는 상징적인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도시로 화성시가 성장한 것에 매우 감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화성시의회 의원 모두는 자강불식의 자세로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진정으로 시민들이 행복하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화성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게 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 등 여러 중요 안건을 처리하게 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심사 안건을 꼼꼼히 살피시어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의의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연말을 맞아 본연의 업무에 바쁘시겠지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제출된 안건에 대해 성실한 답변과 자료 준비에 정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올 한 해도 10여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 남은 시간만큼은 마음속에 작은 쉼표 하나를 두고 우리 주위의 소중한 가족, 동료, 그리고 이웃분들과 그동안 다하지 못한 온정을 나누며 올해를 마무리하고 2024년 갑진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웃음이 넘쳐나고 행복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서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신현주입니다. 먼저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근본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화성시장이 소집 요구하였으며 같은 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12월 7일 집회에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이 발의되었고 화성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화성시 지방공무원 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9건, 동의안 1건, 모두 12건이 제출되어 총 24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성시의회 회의규칙 제38조에 따라 사전에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해 주신 배정수 의원, 유재호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순서는 배정수 의원, 유재호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배정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화성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과 현장에서 불철주야 발로 뛰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님, 백만 화성시민을 대표하시는 정명건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배정수 의원입니다. 저는 백만 화성 특례시를 준비하면서 이에 대비하는 화성시 도시농업 활성화와 화성시 지유농업센터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KBS 생로업 행사의 비밀에 방송되었던 독일의 도시농업 클라인가르텐 텃밭 효과에 대해 준비된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겠습니다. 독일에 가면 이렇게 작은 정원이 딸려있는 예쁜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을 전국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독일 국민의 반 이상이 참여하고 있다는 도시농업 클라인가르텐입니다. 이 클라인가르텐은 본래 치료를 목적으로 시작이 된 건데요. 19세기 독일의 의사였던 슈레버 박사의 독특한 처방에서 착안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는 환자들에게 오로지 햇볕을 쬐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흙에서 푸른 채소를 가꾸라는 처방을 해준 것으로 유명합니다. 비좁은 도시 생활에서 오는 탁한 공기, 운동 부족 등이 사람들을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한 교도소에서는 수감자들에게 이렇게 농사를 짓게 한 이후 재수감률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연 속에서 생명을 길러내는 텃밭 활동에는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클라인가르텐이란 독일어로 작은 정원을 말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캐나다에서는 커뮤니티 가든, 일본에서는 시민농원, 우리나라에서는 도시농업이라 부릅니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농업의 정의란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 수목 또는 하초 재배, 곤충을 사육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화성시 도시농업조례 제3조에 화성시장은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 공간의 확보와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조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화성시의회 의원으로서 인근 수원시 탑동 시민농장, 용인시 공세동 시민농장, 용인시 고매동 시민농장, 성남시 시민농장, 그리고 서울시 강동구 파믹스 체험 텃밭 등 시민의 호응도가 높고 박수를 받고 있는 정책을 보면 매우 부럽습니다. 왜 우리는 못하고 있는 걸까요? 화성시 지유농업센터 및 도시농업의 효과로는 도심 속에서 가족과 함께 땀을 흘리고 일하고 이웃 간에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 되고 청소년에게는 농촌 체험을 할 수 있는 자연학습 공간이 되며 우울증 치료와 학교 폭력 및 노인 침해 등 다양한 부분에서 삶의 질 향상이 되었음이 이미 실증되었습니다. 그럼 우리 시가 지금까지 시민 텃밭을 운영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동탄 2지구 리베라 CC 근처 LH 부지를 임차하여 활용하고 있었으나 개발로 인해 그것마저 못쓰게 되어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도 물거품이 되어 시민의 원성이 높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10대 선진국이며 100만 화성 특례시에 맞게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농업과 도시의 맥을 잇고자 굳건히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정명근 시장님, 동북권 인구 약 60만 시민이 이용해야 할 자연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농업을 통해서 우울증 및 자살 감소, 청소년 정서 함량 등 도시민이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펼쳐주시길 제안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화성 시민 여러분, 김경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훈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담병, 기배, 화산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도시건설위원회 유세호 의원입니다. 봉담 1, 2지구 등 대규모 택지 개발 사업이 다수 조성되면서 인구 유입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나 도로교통망 등 필수 기반 시설은 개발과 유입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매일매일 출퇴근 시간을 도로에서 지새우는 봉담 지역 주민들의 통행시간 단축 및 주행 쾌적성 확보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봉담읍은 화성시 관내 29개의 읍면동에서 인구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명실상부한 화성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수원에서 수영 오거리를 지나 더구리까지 이어지는 3,000병마로는 시도 31호선과 국도 43호선이 연결되는 봉담의 중심도로입니다. 2년 전 지하차도가 개통되기 전까지 불과 1.3km 공사 구간이 10년 이상 소요되며 극심한 교통정체를 야기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장기간 공사 지연이라는 과거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현재도 출퇴근 시간이면 왕림에서 가재교차로를 지나 강남 팔탄 지역으로 이동하는 각종 차량들로 뒤엉켜서 거북이은행의 상습적인 정체 구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장안대부터 가톨릭대학까지 이어지는 시도 31호선의 확포장 예정 구간은 기존 4차로의 도로가 왕복 6차로로 확장되기까지 아직도 4년여 가량을 더 기다려야 하는 현실입니다. 잠시 준비된 사진을 보고 가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봉담 지역 주민들께서 출퇴근 시간에 답답함을 호소하고자 지역 커뮤니티에 직접 올려주신 사진들입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봉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방간으로 일관하시겠습니까? 봉담 지역 주민들은 일과 가정의 양립은커녕 일과의 시작과 끝을 꽉 막힌 도로 안에서 매일매일 금같은 시간이 헛되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5일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확인했듯이 봉담 지역의 교통체증 해소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의 계획된 구간을 나눠서라도 선별적이고도 신속한 사업 추진이 필요할 때입니다. 봉담 지역은 각종 개발 호재로 2030년을 전후하여 인구가 15만 명을 상회하는 화성의 대표 신도시로 성장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도로시설 및 교통체계 등을 갖추지 못한 채 현재의 상황에서 인구 유입이 지속된다면 고질적인 병목 현상은 원주민은 물론 입주를 앞두고 있는 예비 화성 시민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 되는 건 자명합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각 권역의 도로 개선 사업들이 철저한 공정관리 속에 정상적으로 개통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는 동시에 국가도로망을 관장하는 주무관청에는 우리의 시행 입장이 명확히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미 개발이 완료된 도시구역 내 도로의 개설과 증설이 당장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2조 등에 명시된 교통혼잡 특별관리구역 지정이라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통신호체계의 개선, 진출입 동선의 변경 등 선제적인 통행여건 개선 대책 수립은 교통혼잡으로 인한 상습적인 정체와 반복적인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출퇴근 차량으로 집중되는 시간만이라도 공사로 인한 이동구간 통제는 잠시 멈춰주십시오. 행정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도로 운영을 도모하고 교통혼잡으로부터 시민들의 잃어버린 통행시간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답답한 도로에서 벗어나 시민의 여가 시간을 보장해드리고 길이 열리는 100만 대도시 화성에 걸맞는 4통팔달의 도로교통망이 구축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화성시의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7회 화성시의 임시회 회기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12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는 12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27회 화성시의 임시회 회의로 서명위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7회 화성시의 임시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배정수 의원, 김정복 의원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배정수 의원, 김정복 의원 이상 두 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한 보고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경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행복 실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김경희 의장님과 오문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본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3년 회계연도 최종 마무리 추경으로서 세입예산안은 세외 수입 징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연말까지 징수 가능액을 반영하였으며 경기도 일반 조정교부금 확정 내시분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제2회 추경 이후 변경되거나 새롭게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과 시비 부담분을 반영하고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와 현안 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반영을 통해 주요 계속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과 올 한 해 재정 운영을 내실 있게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근본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면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반영한 금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3조 5,638억 원으로 제2의 추가경정 예산 3조 5,017억 원보다 총 621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조 1,458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3조 874억 원보다 585억 원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특별회계는 4,180억 원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 4,144억 원보다 36억 원이 증가한 경우입니다. 다음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부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 수입의 241억 원, 국도비 보조금의 329억 원 등 총 58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예비비, 운수업체 유류세 연동 보조금, 영화수당 등 총 359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고령산 해상공원 조성 보상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탁금, 영유아 고용료 등 총 94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대지보상 특별회계 등 5개 특별회계에 총 2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내용은 각 회계의 예탁, 상환, 요구를 반영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액 수입 지출 계획을 총 286억 원 증액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3년도 말 예상되는 화성시 전체 기금 조성액은 기정액 5,586억 원 대비 280억 원이 증가한 5,866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금년은 관내 대기업 실적 저조와 고물가, 부동산 경기 침체 등 복합경제 위기에 따른 급격한 세수 감소로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올 한 해 안정된 재원으로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재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근본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도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선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유재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경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의원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화성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 기금결산, 예비비 지출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2023년 12월 19일부터 2024년 5월 16일까지이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원수는 기획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교육복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각 2명씩 8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재호 의원께서 제안 설명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고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권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기획행정위원회 2분, 경제환경위원회 2분, 교육복지위원회 2분, 도시건설위원회 2분으로 이상 8분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신 의원님들을 말씀드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김영수 의원, 박진섭 의원을,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장철규 의원, 김종국 의원을, 교육복지위원회에서는 이용훈 의원, 송선영 의원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김상균 의원, 임채덕 의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대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신 8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고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후회권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기타 부의안건과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의를 위하여 12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고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오후 3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7회 화성시의 임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